언니 나 이제 정말 죽고 싶어. 새벽 3시 갑자기 울린 전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화장실에 숨어 떨고 있는 17살 여동생.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학생들의 비웃음 소리. 야, 장학생, 여기 있었네? 놀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제발 그만. 여동생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아직 멀었어. 내가 우리 비밀을 봤으니까. 전화는 끊겼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도 시계 소리도 심장박동 소리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은희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마지막 경기에서 들었던 그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멈추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복수 이야기와도 다릅니다. 이것은 평범한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국 태권도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선수가 모든 것을 잃고 평범하게 살던 중 동생을 건드린 악마들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거든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 중에도 은희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문을 잠그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 여러분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거든요. 아니면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밤은 잠들기 어려울 거예요. 이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 운동하면서 듣고 계신 분 있나요? 헬스장에서 조깅하면서 아니면 태권도장에서? 그렇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몰래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점심시간에 아니면 야근하면서.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자의 이름은 박은희, 27세. 지금 현재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사범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범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아침밥을 먹고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똑같은 시간에 도장에 도착해서 똑같은 인사말로 아이들을 맞이하는 살. 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루틴을 지켜왔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괴물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박은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의 호랑이라는 별명은 어떠세요? 혹시 태권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5년 전까지 이 여자는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국가대표가 아니라 한국 태권도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국체전 5연패.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기록. 아시안게임 금메달 2개. 주니어부와 시니어부에서 모두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후보 1순위. 전 세계 태권도 전문가들이 인정한 완벽한 기술과 멘탈.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별명이 서울의 호랑이가 된 이유입니다. 호랑이는 원래 혼자 사냥하는 동물이죠. 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경기장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코치의 지시도 필요 없었고 동료의 응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차가운 눈빛.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은희와 경기하기 전날 밤 잠을 못 잤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은희와 경기한다는 것은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당시 한 일본 선수가 남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5년 전 올림픽을 불과 석 달 앞두고 벌어진 어떤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서울의 호랑이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부상이었습니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차가운 호랑이가 동생의 절망적인 전화를 받는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소야, 움직이지 마. 언니가 지금 바로 간다. 전화를 끄는 은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벽장 깊숙한 곳, 그곳에 향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봉인해둔 것들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낡은 나무 상자 하나. 그 안에는 5년 전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것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시절의 손목 보호대. 아직도 그때의 땀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도복. 절대 다시는 입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도복.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희가 5년 전 발견했던 어떤 비밀에 관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밀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은희는 천천히 그 도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지는 그 촉감. 그 순간 그녀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은희의 눈이 변했습니다. 5년 동안 따뜻하고 온화했던 태권도 사범의 눈에서 다시 그 차갑고 날카로운 호랑이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참았다. 그녀가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오늘 서울예술고등학교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폭력 복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5년 전 숨겨진 거대한 음모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자가 그 음모의 새로운 희생자가 된 동생을 구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은희는 단순히 동생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5년 전 자신이 밝히지 못했던 그 거대한 진실까지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은희는 검은 도복을 입고 거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되찾은 그 차가운 눈빛. 이제 시작이다. 밤비가 쏟아지는 서울 거리를 가로질러 은희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속도로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지키지 않았을 신호등도 무시하고 절대 가지 않을 뒷골목 지름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급박함과 동시에 5년 전 그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미소를 그 학교에 보냈다. 2년 전 미소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언니, 나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싶어. 당시 은희는 반대했습니다. 미소야, 그런 특목고는 경쟁이 너무 심해. 평범한 학교가 좋지 않을까? 언니처럼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고 싶어. 그때 은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미소야. 언니처럼 될 수도 있어. 언니는 나에게 영웅이야. 비록 지금은 태권도장 선생님이지만 언니는 내가 아는 가장 멋진 사람이야. 결국 은희는 미소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는 장학생으로 서울예술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전교 1등으로.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서울예술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이미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학교 정문 앞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서 있었고 교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오토바이에서 내려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동생 박미소가 여기 학생인데요.
한 경찰관이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박은희 씨신가요? 박미소 학생의 보호자시죠? 네, 맞습니다. 미소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미소 학생이 학교 건물에서 추락했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은희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추락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자세한 상황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희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미소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소는 은희보다 10살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은희가 부모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가대표 시절에는 상금과 후원금으로, 은퇴 후에는 태권도장 운영비로 미소의 학비와 생활비를 댔습니다. 미소는 은희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은희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면 미소는 밝고 활발했습니다. 은희가 운동에만 집중했다면 미소는 예술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처럼 강하지 못해. 중학교 때 미소가 한 말이었습니다. 강할 필요 없어, 미소야. 너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 그래도 언니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고 싶어. 그때 은희는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대단한 일이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때로는 평범한 게 가장 큰 행복이야. 하지만 미소는 계속해서 특별한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결국 서울예술고등학교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은희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박미소 환자 어디 있나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3층입니다. 은희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연결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소의 얼굴은 부기와 멍으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왼팔은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고 목에는 목보호대가 착용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소의 온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추락사고라고 은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은혜 씨이시죠? 저는 박미소 환자의 담당의 김태연입니다. 의사 선생님, 미소는 괜찮나요? 살 수 있나요? 김태연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상당히 위중합니다. 추락으로 인한 복합골절과 내장 손상이 있습니다. 특히 머리 부상이 심각해서 현재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혼수 상태라고요? 네. 하지만 중추신경계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 의사가 주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부상들이 모두 추락으로 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은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몸 곳곳에 오래된 멍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손목에는 결박 흔적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상처는 며칠 전에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게 지속적인 폭행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추락은 그냥 마지막 사건일 뿐일 수도 있어요. 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년 동안 봉인해둔 그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미소의 개인 소지품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간호사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미소의 가방과 휴대폰을 건네받은 은희는 병원 로비 구석 조용한 곳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평범한 학용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교과서, 노트, 필기구들. 하지만 가방 맨 아래 안감 사이에 숨겨진 작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은희는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9월 15일 오늘 또 그들이 나를 불렀다. 이번에는 미술실에서였다. 장학생 주제에 건방지다고 하면서 물감을 내 교복에 부었다. 선생님들은 모른 척한다. 9월 20일 언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언니가 걱정할까봐 무섭다. 언니는 이미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9월 25일 강유진이 더 심해졌다. 이제는 다른 아이들도 따라한다. 나를 거지 장학생이라고 부른다. 10월 1일 오늘은 정말 심했다.
그들이 나를 화장실에 가두고 찬물을 부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이걸 인터넷에 올리면 어떨까? 라고 했다. 10월 5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언니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언니가 나 때문에 또 상처받는 건 싫다.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왔다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미소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함을 복구했을 때 은희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자 강유진 거지 장학생, 내일 방과 후에 미술실로 와. 안 오면 내 언니 태권도장 주소 인터넷에 올린다. 발신자 이민재 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 게 웃기다. 장학금 받는 주제에 뭘 안다고. 발신자 최서연 언니가 옛날에 유명했다고. 지금은 그냥 동네 태권도장 선생님인데 키읔키읔키읔. 발신자 강유진 내일은 더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기대해. 발신자 강유진 누구한테 말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언니까지 끝이야.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은희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경험했던 그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미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삭제된 사진들과 동영상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소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교실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괴롭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미소였습니다. 이름이 뭐냐? 거지 장학생? 너 같은 애가 예술을 안다고. 웃기지 마. 내 언니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실패한 운동선수잖아. 우리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아? 너희 같은 가난한 애들이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야. 영상 속에서 미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희는 영상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분노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왜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뎠니? 그때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은혜 씨죠? 저는 서울예술고등학교 교감 이성민입니다.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성민. 그 이름은 5년 전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왜 제게 전화를? 박미소 학생의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내일 오전에 학교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늦었고요. 내일 오전 9시에 교장실로 와주세요. 그리고 박은희 씨. 네. 옛날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희는 전화기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성민이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있다고. 이게 우연일까? 5년 전 이성민은 은희의 코치였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발견한 그 비밀 문서를 함께 봤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병원에서 미소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은희는 미소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미소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미소야? 깨어났니? 하지만 미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단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미소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미소야, 언니가 약속할게.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은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언니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검사를 해야 해서요. 은희는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봤습니다. 5년 전 박은희는 정말로 완벽한 선수였습니다. 17살에 처음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부터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천재, 완벽한 선수, 한국 태권도의 미래 같은 수식어들이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은희 자신은 그런 칭찬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미소를 위해 돈을 벌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것. 은희의 부모님은 그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미소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은희는 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미소야, 걱정하지 마. 언니가 있잖아. 당시 은희가 미소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은희는 더욱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상금과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훈련하는 생활을 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은희는 국내외 모든 대회를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후보 1순위에 올랐습니다. 은희야,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후원금만 10억은 될 거야. 당시 코치였던 이성민이 한 말이었습니다. 10억이면 미소 대학 등록금까지 다 해결되겠네요. 그러게. 그런데 은희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세요? 그때 이성민이 건넨 것이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를 좀 봐줄래?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은희는 그 문서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국제대회 관련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태권도계의 고위층들과 국제 태권도 연맹의 임원들 사이의 비밀 거래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승부 조작, 심판 매수, 후원금 횡령 등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코치님, 이게 진짜인가요? 나도 우연히 발견한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 봤지? 협회 회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후원하는 기업 임원들까지. 만약 이게 공개되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부정을 그냥 넘길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소를 위해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올림픽 끝나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올림픽 2개월 전 준결승 경기에서 은희는 의문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일본 선수였습니다. 이름은 다나카 유리. 실력으로는 은희를 상대할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반 다나카가 명백히 규정에 어긋나는 공격을 했습니다. 발로 은희의 무릎 옆쪽을 강하게 찼던 것입니다. 태권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공격이었습니다. 은희는 즉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것입니다. 심판, 파울입니다. 이성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정당한 공격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유효한 기술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명백히 규정 위반이에요. 하지만 다른 심판들도 모두 같은 판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은희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수 생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대가 너무 심하게 파열되어서. 그날 밤 이성민이 은희를 찾아왔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왜 미안하세요? 내가 그 문서를 누군가에게 보여줬어. 누구에게요? 협회 관계자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위험한 걸 알아버린 거야. 그 이후로 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올림픽 출전은 물론이고 후원금도 명예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상으로 인한 은퇴였지만 실제로는 입을 막기 위한 제거였던 것입니다. 미소야, 언니가 실패한 선수가 되어서 미안해. 당시 은희가 미소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언니는 내 영웅이야. 지금도 앞으로도. 새벽 7시 은희는 병원을 나와 서울예술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5년 전의 기억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5년 전에는 미소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미소가 피해자였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는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사립학교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최신 시설을 갖춘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할수록 속에 감춰진 어둠이 더 깊다는 것을. 교문을 들어서자 한 교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박은혜 씨이시죠? 저는 윤소라 교사입니다. 미소의 담임이에요. 안녕하세요. 우선 미소의 상태가 어떤가요?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은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소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이었다고 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은희는 윤소라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이 가시죠. 교장실로 가는 길에 은희는 학교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 출입문마다 있는 카드키 시스템,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시설들. 마치 감옥 같네. 은희가 생각했습니다. 교장실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두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한 명은 교장 김진수였습니다. 50대 후반의 온화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오랜만이야, 은희야. 이성민이었습니다. 5년 전 그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사람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성민 씨. 은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교감이라고 불러줘. 여기서는 김진수 교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박은혜 씨 앉으세요. 미소 학생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은희는 의자에 앉으면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겠지. 미소는 왜 그 건물에서 떨어졌나요? 은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진수와 이성민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살 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자살이라고요? 네. 미소 학생이 최근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은희는 가방에서 미소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뭐죠? 그녀는 미소가 받은 협박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김진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흔합니다. 장난일 수도. 장난이라고요? 은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장난인가요? 은희는 미소가 찍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10여 명의 학생들이 미소를 둘러싸고 괴롭히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성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런 일로 흥분하지 마. 우리가 잘 처리할 테니까. 처리라고요? 은희가 일어섰습니다. 5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잘 처리하겠다고. 은희야. 이성민 씨, 아니 교감 선생님. 은희가 이성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는 제가 포기했습니다.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번에는 미소가 피해자거든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김진수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박은혜 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은희의 눈에 5년 전 그 차가운 빛이 돌아왔습니다. 제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진정하라고요? 그 순간 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오만한 표정을 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서류 가져왔습니다. 아, 유진아. 수고했어. 강유진. 미소를 괴롭힌 주동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은희와 유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 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유진 학생이군요. 네? 저를 아세요? 제 동생을 아시잖아요. 박미소.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 장학생. 그때 은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서울의 호랑이의 기운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장학생이 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은희입니다. 유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유진아, 일단 나가 있어. 김진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나간 후 교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성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뭘 하려는지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5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뭐가 다른가요? 지금의 너는 더 이상 국가대표가 아니야. 그냥 평범한 태권도장 선생님일 뿐이고. 그래서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미소뿐만 아니라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은희는 웃었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그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이성민 씨, 제가 누군지 잊으셨나 봐요. 은희야. 저는 서울의 호랑이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자신의 새끼를 건드리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은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소의 소지품과 휴대폰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내겠습니다. 은희야, 정말 그러지 마. 이성민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왜요? 무서우세요? 이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야. 얼마나 큰 일인데요? 이성민과 김진수가 다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박은혜 씨, 혹시 아트클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트클럽이요? 우리 학교의 특별한 조직입니다. 어떤 조직이죠? 그건 김진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은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도 5년 전 그 일과 관련이 있군요. 은희야, 제발. 이성민 씨. 은희가 교장실 문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는 제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 미소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미소는 이미 위험합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은희는 문손잡이를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길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교장실에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김진수가 물었습니다. 보고해야겠어. 위에. 이성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은희는? 예정대로 해야겠지. 5년 전처럼. 교장실을 나온 은희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분노, 복수심,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 미소야, 언니가 이제 진짜로 시작할게. 은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야. 은희. 은희? 어떻게 갑자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이민호는 은희의 국가대표 시절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강남에서 무술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부탁이 하나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미소가 다쳤어. 학교 폭력 때문에. 전화 너머로 민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야? 지금 바로 갈게. 서울예술고등학교 앞 카페로 와줘. 그리고 민호야. 응? 예전에 내가 컴퓨터 잘한다고 했잖아. 그 실력 아직 있지? 당연하지. 뭘 하려고?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와줘. 은희는 학교 정문 앞 카페에서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미소의 휴대폰을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은희는 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미소가 몰래 녹음한 오디오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봤습니다. 야, 박미소. 이것 봐. 뭐예요? 너네 언니 사진이야. 인터넷에서 찾았어. 언니 사진을 왜? 옛날에 운동선수였다며? 지금은 뭐야? 동네 태권도장 선생님? 언니를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실패한 운동선수 누나를 둔 장학생. 딱 너 수준이네. 은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두 번째 파일. 미소야, 내가 우리 비밀을 봤다며? 무슨 비밀이요? 모르는 척하지 마. 어제 미술실에서 뭘 봤는지 말해.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뭘 하는지 봤잖아.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내 언니한테 전화해볼까? 너 때문에 언니까지 곤란해질 수도 있어. 세 번째 파일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위협이 나왔습니다. 박미소, 너 정말 입 다물고 있을 거지? 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우리 부모들이 누군지 알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너 같은 거지 장학생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하려면 조건이 있어. 첫째,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둘째,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셋째.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은희야. 민호는 30세의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시절에는 은희와 함께 훈련했던 동료였고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이렇게 급하게 불렀는데. 괜찮아.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민호는 은희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5년 동안 온화했던 표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전 경기장에서 보던 그 차가운 눈빛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미소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은희는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민호에게 설명했습니다. 미소의 전화, 병원에서의 상황, 휴대폰에서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오늘 아침 교장실에서 있었던 일까지. 이성민이 거기 있었다고?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교감으로. 이상하네. 그 사람이 왜 갑자기 교육계로? 그것도 궁금하지만 지금은 미소가 우선이야. 은희가 미소의 휴대폰을 민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어? 삭제된 파일들이 더 있을 것 같거든. 민호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몇 가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이거 심각하다. 여기 보면 메시지 복구만으로도 수백 개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다 복구할 수 있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능해. 그런데 은희야. 뭐? 너 진짜 이 일에 개입할 거야? 옛날처럼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은희는 카페 창밖으로 서울예술고등학교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내가 5년 동안 평범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알지. 너 정말 많이 변했었잖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아이들한테 태권도 가르치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했어. 그런데 그들이 미소를 건드렸어. 은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소를. 민호는 은희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대표 시절의 은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계획이 있어? 일단 정보 수집부터 해야겠어. 아트클럽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강유진이라는 애가 누군지, 그리고 이 모든 게 5년 전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어. 휴대폰 분석은 내가 맡을게. 너는 뭘 할 거야? 학교 내부 조사.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관계자도 아닌데. 방법이 있어. 그날 오후 은희는 서울예술고등학교 근처를 돌아다니며 주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여러 카페와 편의점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오는 곳들이었죠. 은희는 그중 한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후 5시쯤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미소의 사진을 보여주며 카페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학생 아세요? 아, 미소양? 물론 알죠. 자주 왔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안 보이네요. 미소가 여기서 뭘 했나요? 주로 혼자 와서 공부했어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제가 언니거든요. 미소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요.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언니시라면. 사실 제가 좀 걱정됐었어요. 왜요? 미소양이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밝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최근 몇 달은 거의 말도 안 하고. 다른 학생들과는 어떻게 지냈나요? 그게 가끔 다른 아이들이 와서 미소양을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은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요? 큰 소리로 뭐라고 하거나 미소양이 주문한 음료를 일부러 쏟거나. 그런 식으로요. 그럴 때 뭐라고 했나요?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장난이에요라고 하면서 미소양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이었나요? 키 큰 여학생이 주동인 것 같았어요. 강모였지? 아, 강유진인가? 그 애가 리더 같더라고요. 은희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강유진이라는 학생은 어떤 아이인가요? 겉으로는 모범생 같아 보여요. 항상 교복도 단정하고 말도 예의 바르게 하고. 그런데 미소양한테만큼은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다는 게? 눈빛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지만 미소양 보는 눈은 뭔가 차갑다고 해야 하나?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학생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봐요. 저 아이들이에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앞서 걷는 여학생이 강유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겉보기에는 정말 모범생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과 함께 온 학생들은 모두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지만 어딘가 오만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 테이블로 간다고? 우리가 항상 앉던 자리인데. 유진이 말했습니다. 유진아, 다른 자리에 앉자.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늘 앉던 자리야. 저 사람한테 비켜달라고 해. 유진이 은희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항상 앉던 자리거든요.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녀를 위축시켰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은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 자리는 누구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 앉는 게 당연하죠.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누군데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아주머니? 은희가 웃었습니다. 강유진 학생, 예의를 배우지 못했나 보네요. 유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박미소 언니거든요. 그 순간 카페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진과 그녀의 친구들이 모두 경직되었습니다. 박미소이. 언니?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소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되거든요. 은희는 일부러 미소의 상황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유진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요? 같은 학교 학생인데? 미소는 좀 조용한 편이라서 우리랑 별로 친하지 않아요. 은희는 유진의 거짓말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바로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미소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아세요? 글쎄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때 유진의 친구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가자. 시간 늦었어. 아, 네. 죄송해요. 저희 먼저 가볼게요. 유진과 그녀의 친구들이 급하게 카페를 나갔습니다. 사장이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아이들 표정 봤어요? 완전히 놀란 것 같던데? 그러게요. 혹시 미소양에게 무슨 일 있었나요? 은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사고? 학교에서 떨어졌다고 하네요.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 아이들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소양이 마지막에 왔을 때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은희는 민호와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은희가 물었습니다. 대박이야, 은희야. 이거 정말 심각해. 민호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뭘 찾았는데? 일단 메시지부터 봐. 복구된 게 800개가 넘어. 민호가 보여준 화면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다 협박이야? 대부분 그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민호가 특정 메시지를 클릭했습니다. 발신자 강유진 미소야. 너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지? 특히 내 언니한테. 우리가 누구인지 알잖아? 발신자 박미소 말 안 할게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발신자 강유진 그만하려면 우리 말을 잘 들어야지. 내일 방과 후에 미술실로 와. 특별한 일이 있어. 이게 언제 메시지야? 은희가 물었습니다. 사고 당일이야. 그리고 이것도 봐. 민호가 다른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발신자 이민재 야 유진아. 미소 그 애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발신자 강유진 뭘 안다고? 발신자 이민재 우리 아트클럽 활동 말이야. 어제 들었다면서? 발신자 강유진 그래서 오늘 처리하려는 거야. 발신자 이민재 처리라니? 설마. 발신자 강유진 겁먹게만 할 거야. 완전히 입 다물도록.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트클럽이 뭘 하길래 그렇게 비밀로 하려는 거야? 그게 진짜 문제야. 민호가 다른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미소가 몰래 녹음한 오디오 파일들이 더 있어. 첫 번째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늘 아트클럽 특별 모임이야. 모두 준비됐지? 네, 유진 선배. 이번에는 진짜야. 장난이 아니라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연습이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진짜가 뭐예요? VIP 클라이언트들이 올 거야. 우리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된 거지. 두 번째 파일. 야, 이거 진짜 돈이 되는 거 맞아? 당연하지. 한 번에 500만 원씩 받는다고 했잖아. 500만 원? 뭘 하고? 별거 아니야. 그냥 예쁘게 웃고 얘기 들어주고 같이 사진 찍고. 그게 전부야? 때로는 좀 더 할 수도 있지만. 은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소가 들었다고? 응. 어제 미술실 옆 창고에 숨어 있었대. 얼마나 들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VIP 클라이언트 얘기는 분명히 들었을 거야. 이거 큰일인데? 만약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자는 거야. 어떻게? 간단해. 입을 영영 다물게 하는 거지. 민호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은희야,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아. 아트클럽이 대체 뭘 하는 조직이야? 내 추측으로는 고등학생들을 이용한 성인 대상 서비스인 것 같아. 은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미성년자를. 그리고 미소가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은희야,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뭐? 민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소의 휴대폰에 설치된 앱들을 분석해 봤는데 여기 보면 GPS 추적 앱이 있어. 추적 앱? 응. 그리고 카메라 원격 조작 앱도 있고 마이크 도청 앱도 있어. 그럼 미소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야. 아마 미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야. 그리고 은희야,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야. 민호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미소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교실에서 강유진과 몇몇 학생들이 성인 남성들과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예술고등학교 아트클럽입니다. 오, 소문대로 예쁘네. 나이가 몇이야? 17살이에요. 완벽하군.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날까? 네,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남성의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중년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은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 만남이야. 그것도 체계적으로 조직된. 그럼 미소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네. 그리고 신고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들이 제거하려고 한 거야. 은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호야. 응?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뭐?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이라면 경찰 내부에도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하고. 은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야, 혹시 기자 중에 아는 사람 있어? 기자? 언론에 공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 아, 있어. 내 대학 동기 중에 에서 일하는 애가 있어. 믿을 만해? 완전히. 그 친구는 정말 정의감이 강해. 그럼 연락해봐. 하지만 아직은 말고 좀 더 증거를 모으고 나서. 알겠어. 그런데 은희야, 넌 뭘 할 거야? 은희의 눈에 다시 그 차가운 빛이 돌아왔습니다.
학교에 직접 들어가야겠어. 뭐? 그건 너무 위험해. 미소가 당한 일의 진실을 알려면 현장을 직접 봐야 해. 하지만 어떻게 들어갈 거야? 방법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이전에 없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먼저 서울예술고등학교 근처의 학원가를 둘러봤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입시학원들이 있었고 강사 모집 공고도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중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예술입시 전문 학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지원하러 왔는데요. 어떤 과목이세요? 체육입니다. 체대 입시 전문이고요. 아, 마침 체육 강사가 필요했는데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학원장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정말요? 증명할 수 있나요? 은희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국가대표 시절의 상장들과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그럼 일단 서류 작성부터 하시죠. 그런데 왜 갑자기 강사 일을 하시려고?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학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강사를 모셨다는 것만으로도 학원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류 작성을 마친 후 은희는 학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들도 여기 다나요? 네, 꽤 많이 와요. 그 학교 학생들은 예술 실기뿐만 아니라 체력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오히려 좋죠. 국가대표 출신에게 배운다고 하면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은희는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는 학원에서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에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도 몇 명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체육을 담당하게 된 박은희입니다. 와, 진짜 국가대표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네. 태권도 국가대표였어요. 대박. 올림픽도 나가셨어요? 올림픽은 부상 때문에 못 나갔어요. 은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은희는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은 어때요? 저희는 괜찮은데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서울예술고 학생들도 있나요? 몇 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예술고는 어때요? 좋은 학교라고 들었는데.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좋기는 한데. 한 학생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박미소라는 학생 아세요? 은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미소요? 왜요? 그 학생이 며칠 전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던데. 어떤 사고요? 학교에서 떨어졌다고.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그 학생과 친했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미소는 좀 조용한 편이라서. 그래도 같은 학교 학생인데 걱정되겠네요. 사실.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소가 요즘 좀 힘들어 보였어요. 왜요? 글쎄요. 아트클럽 애들이 미소를 좀. 그 학생이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학생이 그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트클럽이 뭐예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학교 동아리예요. 어떤 동아리인데요? 예술 관련 동아리인데. 선발된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선발이요? 네. 성적도 좋아야 하고 집안도 좋아야 하고. 집안도 좋아야 한다고요? 학생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말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수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은희는 한 학생을 따로 불렀습니다. 미소에 대해 말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근처 카페에서 그 학생 마이너스 이름은 서준호였습니다. 마이너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아까 미소 얘기하던데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왜 궁금하세요? 사실 제가 미소 언니거든요. 준호의 표정이 놀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미소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어서요. 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소 언니,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어떻게요? 아트클럽 애들이 계속 괴롭혔거든요. 어떻게 괴롭혔는데요? 처음에는 말로만 했어요. 장학생 주제에 거지 같은 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점점 심해졌어요. 일부러 복도에서 어깨치기, 책가방 엎어버리기, 급식에 이상한 거 넣기.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을 선생님들은 몰랐어요? 아트클럽 애들이 워낙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선생님들 없을 때만 하고 증거도 안 남기고. 그럼 다른 학생들은 모두 모른 척 했어요. 아트클럽을 건드리면 자기들도 당할까 봐서. 아트클럽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트클럽은 그냥 동아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조직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라니? 돈 관련된 일이요. 아트클럽 애들이 항상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다녀요. 명품 가방, 최신 핸드폰, 비싼 액세서리. 학교에서 그런 걸 허용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교칙에 걸리는데 아트클럽 애들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선생님들도? 네. 오히려 특별 대우 해주는 것 같아요. 은희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혹시 아트클럽에 들어가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었는데. 포기했어요. 왜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성적은 기본이고 부모님 직업, 집 주소, 재산 상황까지 다 조사해요. 재산 상황까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면접이 있는데. 그게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성인들이 와서 면접을 봐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성인들이요? 네. 정장 입은 아저씨들이 와서 이상한 질문들을 해요. 어떤 질문들이요? 준호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냐,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비밀을 지킬 수 있냐, 어른들과 만나는 게 무섭지 않냐, 이런 질문들. 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준호야, 혹시 이 일을 경찰이나 다른 어른들한테 신고한 학생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작년에 한 명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전학 갔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로는 아무도 신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서워서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소문도 있어요. 왜요? 아트클럽과 연결된 어른들이 경찰에도 있다고. 은희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된 미성년자 성착취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찰에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미소가 아트클럽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 생각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소 언니가 며칠 전에 저한테 말했거든요. 뭐라고 했는데요? 정말 끔찍한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어른들한테 알려야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사고가 난 거예요. 은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미소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제거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민호와 다시 만나 준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은희야, 이거 정말 큰일이야.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경찰은 안 돼. 내부에 연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어떡해? 기자 친구한테 연락해봤어. 만나자고 하더라. 언제? 내일 저녁. 그런데 은희야. 뭐? 너 정말 조심해야 해. 이제 그들도 내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 텐데. 어떻게?
오늘 학원에서 학생들이랑 얘기한 거 말이야. 아무리 조심했다고 해도 소문은 날 거야.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은혜 씨죠? 네, 누구세요? 서울예술고등학교 교감 이성민입니다. 은희와 민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왜?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학교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소 학생 건으로 추가로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내일 아침 9시에 교장실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민호가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거 함정일 수도 있어. 나도 그 생각이야. 그럼 가지 마. 아니야. 가야 해. 왜? 위험하잖아. 은희의 눈에 다시 그 차가운 빛이 돌아왔습니다. 5년 전에는 내가 도망쳤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은희야. 민호야, 내가 진짜 누군지 알잖아. 나는 서울의 호랑이였어. 그리고 호랑이는 절대 먹이 앞에서 도망치지 않아. 민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희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내일 내가 학교에 가면 나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뭔가 이상하면 바로 경찰 부르고. 고마워, 민호야.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민호가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GPS 추적기야. 몸에 숨겨두면 내가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어디서 구했어? 내 도장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쓰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은희는 추적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호가 또 다른 장치를 건넸습니다. 이건 소형 녹음기야. 대화 내용을 녹음해도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 너 이런 장비들을 어디서 다 구해?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잖아. 도장 운영하면서 하나씩 준비해둔 거야. 은희는 민호의 세심함에 감사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야. 뭘? 우리 사이에. 그리고 은희야. 응? 내일 정말 조심해. 이성민은 예전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알아. 나도 그 생각이야.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할게. 그날 밤 은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소의 마지막 전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언니, 나 이제 정말 죽고 싶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미소는 단순히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끔찍한 일에 연루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미소야, 언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은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5년 동안 숨겨왔던 서울의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은희는 서울예술고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몸에는 민호가 준 GPS 추적기와 소형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안에는 미소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모든 증거들을 담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민호야, 들어간다. 은희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알겠어. 나는 학교 뒤편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뭔가 이상하면 바로 신호 보내. 고마워. 은희는 교문을 들어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보안 요원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시선도 왠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교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은희는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강유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희 씨. 유진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조롱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 학생. 미소 언니 어떠세요?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다던데? 은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곧 깨어날 거예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유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서 뭘 말할지 궁금하네요. 무슨 뜻이죠? 글쎄요. 아무것도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머리를 다쳤으니까.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유진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소가 깨어나더라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유진 학생. 은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제 동생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죠? 아트클럽이 뭘 하는 곳인지, 당신들이 미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왜 미소가 그 건물에서 떨어졌는지. 유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허튼 소리라고요? 은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허튼 소리일까요? 은희는 휴대폰을 꺼내 미소가 녹음한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VIP 클라이언트들이 올 거야. 우리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된 거지.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씩 받는다고 했잖아. 에이, 이걸 어디서? 제 동생이 녹음한 거예요. 당신들의 더러운 비밀을 모두 담은. 유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들키면 안 되나요? 박은혜 씨, 당신이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개입하지 말라고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제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미소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미소가 우리 비밀을 엿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신고하려고 했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네요. 유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몇 명의 남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덩치가 크고 험악해 보이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혹시 이 사람이 미소 언니야? 다른 학생이 은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유진 학생, 이게 당신들의 환영인가요? 박은혜 씨, 교장실로 가세요. 교장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이 학생들은 뭐죠? 안전을 위한 조치예요. 은희는 웃었습니다. 내 안전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들 안전을 위한 건가요? 학생들이 은희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서울의 호랑이가 깨어났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학생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국가대표 시절 연마한 관절기였습니다. 아! 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뒤에서 은희를 붙잡으려 했지만 은희는 몸을 돌려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우엑! 학생이 몸을 구부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세 번째 학생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은희는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한 후 무릎으로 그의 배를 차올렸습니다. 모든 일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유진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에이, 이럴 수가. 강유진 학생. 은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고등학생 몇 명 정도로는 제게 상대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유진이 복도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수업 중이었고 교사들도 각자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교장실로 가죠. 은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조건으로요.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은희는 예상했던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김진수 교장과 이성민 교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2명의 정장 입은 중년 남성이 더 있었습니다. 박은혜 씨 오셨군요.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은희가 정장 입은 남성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소개해드리죠. 그중 한 명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최민석입니다. 감사관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서울지방경찰청 학교폭력 전담 수사관 정태영 경감입니다. 은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저를 여기로 부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최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은혜 씨, 최근에 우리 학교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부정확한 정보라니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트클럽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들 말이에요. 악의적인 루머라고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루머인가요? 은희는 USB를 꺼내 김진수의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뭘 하는 거죠? 정태영 경감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미소가 녹음한 오디오 파일들과 동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VIP 클라이언트들이 올 거야. 한 번에 500만 원씩. 17살이에요. 오늘 저녁에 호텔에서. 교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성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성민 씨. 은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조작된 자료로. 조작이라고요? 은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화면에는 미소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강유진과 다른 학생들이 성인 남성들과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태영 경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은혜 씨,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제 동생이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무단으로 공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요?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성년자 만남을 고발하는 게 명예훼손이라고요? 그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근거 없다고요? 은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근거가 없나요? 이번에는 아트클럽 학생들과 성인 남성들 사이의 메시지 내용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만날 수 있어? 네, 호텔로 갈게요. 돈은 현금으로 줄게. 알겠어요. 선생님. 최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에이, 이런 것들이 정말. 그때 김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은혜 씨, 진정하시고 얘기합시다. 진정하라고요? 제 동생이 이런 더러운 일에 연루될 뻔했는데 미소 학생은 아트클럽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교장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성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사정들이 있어. 복잡한 사정이라고요? 이 모든 일에는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어. 누구요? 그건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고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찾아내겠어요. 은희는 USB에서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미소가 몰래 촬영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화면에는 한 호텔 방에서 찍힌 동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트클럽 학생들이 중년 남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년 남성들 중 한 명의 얼굴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정태영 경감이었습니다. 이건. 정태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태영 경감님, 이것도 루머인가요? 은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민석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박은혜 씨,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히요? 은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제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요? 미소 학생의 치료비는 우리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보상도. 보상이라고 하셨나요? 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교장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5년 전 경기장에서 보던 그 무서운 빛이 돌아왔습니다. 최민석 씨, 정태영 씨, 그리고 이성민 씨. 은희가 차례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돈으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가요? 제 동생이 당한 일을 덮어달라는 거죠? 김진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박은혜 씨, 이 일이 공개되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학교도.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김진수 교장님.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태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불법인가요? 이런 자료들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라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고요? 은희가 되물었습니다. 제 동생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한 게 불법이라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은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때 이성민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은희야, 5년 전 일을 잊었어? 은희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내가 왜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했는지 기억나지?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 내가 이 일을 공개하면 5년 전 일도 다시 조사될 수 있어. 조사되면 어떤데요? 그때 너도 그 비밀 문서를 본 거 알지? 그리고 그걸 숨겼다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은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성민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 자신도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희의 머릿속에 미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내 영웅이야. 지금도 앞으로도. 은희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성민 씨. 은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5년 전에는 제가 겁쟁이였어요. 미소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겼죠. 그럼 이번에도.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은희가 USB를 뽑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소가 피해자거든요. 은희야, 정말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할 일이에요. 은희가 교장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디 가는 거야? 정태영이 소리쳤습니다. 기자한테 가는 거죠. 은희가 문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러요. 그 순간 교장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은혜 씨, 잠깐만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국가정보원입니다.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정원이요? 왜요?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이라서요. 국가기밀이라고요? 은희가 황당해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국가기밀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 중에 보안 등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요. 은희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아트클럽의 배후에는 정말로 국가 차원의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더더욱 공개해야겠네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은혜 씨,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요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은희는 창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교장실은 3층이었지만 국가대표 시절 단련된 몸으로는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잡아! 정태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이미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 은희는 마치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착지했습니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운동신경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민호야. 은희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가? 설명은 나중에. 지금 당장 피해. 은희는 학교 뒤편으로 달렸습니다. 그녀 뒤로는 국정원 요원들과 학교 보안 요원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시절 단련된 체력과 스피드는 여전했습니다. 은희는 학교담을 넘어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10분 후 은희는 민호와 약속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은희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서. 민호야, 상황이 심각해. 은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국정원까지 나왔어. 국정원이라고? 뭔 소리야? 이 일의 배후에 정말 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은희는 민호에게 교장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네.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기자 친구한테 바로 가자. 지금 당장. 시간이 없어. 알겠어. 내가 연락해 볼게. 민호가 전화를 거는 동안 은희는 USB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파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희야, 우리 지금 만날 수 있대. MBK 본사로 오라고 하네. 좋아. 바로 가자. 하지만 그때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은혜 씨,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미소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은희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미소가 깨어났어. 정말? 다행이다. 너는 기자한테 가서 일단 상황을 설명해줘. 나는 미소한테 가볼게. 알겠어. 조심해. 너도. 병원에 도착한 은희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미소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미소야. 은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미소를 안았습니다. 언니. 미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정말 와줬구나. 당연하지. 내가 왜 안 와? 미안해, 언니. 내가 언니한테 말하지 못해서.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언니, 나 정말 무서웠어. 이제 무서워하지 마. 언니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미소가 은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내가 모든 걸 다 말할게. 그들이 뭘 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소야, 무리하지 마. 아니야.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미소의 눈에 결의가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나처럼 당하면 안 되잖아. 은희는 미소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 동생이 아니라 용기 있는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미소야. 우리 함께 싸우자. 응, 언니.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은희야, 큰일 났어. 뭔데? 기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 그리고 MBK에서는 그런 기자는 없다고 하네.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우리가 속은 것 같아. 처음부터 함정이었을 수도 있어.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성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는 몇 명의 남성들이 따라왔습니다. 은희야, 끝까지 이러려고. 은희는 미소를 보호하듯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야. 조용히 해결하자. 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이성민이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남성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밖에서 큰 소동이 들렸습니다. 여기가 맞나? 네, 3층 305호입니다. 카메라 준비됐지? 네, 준비 완료입니다. 이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MBK 탐사기획팀 김하나입니다. 한 여성 기자가 말했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박은혜 씨, 제보 감사합니다. 김하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 잘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제보한 적이. 그때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했어. 민호야? 은희야, 미안. 내가 위험해 보여서 미리 연락해뒀어. 이성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병원에서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성민 교감님이시죠? 김하나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아트클럽의 미성년자 만남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이 영상들은 뭔가요? 기자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소가 녹화한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성민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하나 기자가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은혜 씨, 인터뷰 가능하시나요? 은희는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MBK 뉴스데스크에서 특종 보도가 나갔습니다. 서울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충격적인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내 특별 조직이 학생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미성년자 만남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은희와 미소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교 폭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훨씬 더 심각한 조직 범죄였습니다. 동생이 남긴 증거들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예술고등학교와 관련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 보도 이후 사흘 만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아트클럽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서 국가적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후속 보도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아트클럽 연루 인사명단 공개, 정재계 고위층까지 포함 전국 10여 개 학교에서 유사 조직 발견, 조직적 범죄 의혹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수사 범위 확대, 국정감사 요구. 은희는 병원에서 미소를 돌보며 연일 이어지는 취재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미소의 한마디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줄까?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야 해. 미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조용하고 소극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하고 용기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미소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은희가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보여준 용기를 보고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내가 뭘 했다고. 언니는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잖아. 심지어 자신의 과거까지도. 은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년 전에 이를 공개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소를 지키려 했던 것을. 미소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미소야. 언니 고마워. 정말로. 보도 일주일 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 조직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수사팀장은 박정민 부장검사였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원칙적인 것으로 유명한 검사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박정민 부장검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관련자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체포된 것은 강유진을 비롯한 아트클럽 학생들이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아트클럽은 전국에 10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의 예술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에도 유사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범죄가 아닙니다. 박정민 부장검사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지속되어 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입니다. 두 번째로 체포된 것은 학교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김진수 교장, 이성민 교감, 그리고 여러 교사들이 차례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트클럽의 활동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방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성민의 진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성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고 그때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신고하면 저도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성민은 월 300만 원씩의 입막음 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 연루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정태영 경감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 최민석 감사관 등 교육청 관계자들, 그리고 아트클럽을 이용했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까지.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총 47명입니다. 박정민 부장검사가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 1명, 기업 임원 6명, 공무원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한국판 앱스타인 사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은희의 5년 전 일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여론도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은혜 선수의 강제 은퇴 사건 재조사. 승부 조작 의혹 태권도계 비리 덮기 위한 희생양이었나. 진실 규명 요구. 태권도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박은희 선수의 부상은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협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론은 달랐습니다. 국민들은 은희를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동생을 구한 언니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전직 국가대표. 우리 시대의 진짜 영웅, 박은희. 은희에게는 연일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병원 앞에는 시민들이 가져온 꽃다발과 응원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쓴 편지가 은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박은희 선배님께. 저는 인천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뉴스를 보고 선배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고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배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교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은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소야,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당연하지, 언니. 우리는 영웅이야. 미소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판은 사건 발생 6개월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는 연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은희와 미소는 피해자 및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해자 박미소의 언니 박은희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는 차분하게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미소의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진실을 밝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증인은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까? 동생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말입니까? 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소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해자 박미소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네. 미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트클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아트클럽의 실체, 성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자신이 당한 괴롭힘까지. 무서웠지만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소가 말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학생입니다. 판사가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유진도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했던 태도는 사라지고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미소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유진이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소야. 정말 미안해.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잘못했어. 미소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는 너를 용서할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어야 해. 법정은 감동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은 8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동자 강유진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아트클럽 멤버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합니다.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판결은 더 무거웠습니다. 김진수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이성민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성인 연루자들에 대한 판결은 가장 무거웠습니다. 정태영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기업인 박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난 후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입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그들을 이용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박은혜 씨와 박미소 양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정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은희와 미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소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장학금을 제안했지만 미소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 미소가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은희가 미소를 격려했습니다. 새 학교에서 미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변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에도 참여하여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미소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느 날 은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보여준 용기를 보고 나도 강해질 수 있었어. 은희도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도 그녀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학교 폭력과 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은희가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재단에는 전국에서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은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과 기업들이 앞다투어 후원을 신청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제 도장도 재단 소속으로 하겠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국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은혜 선배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미소 언니처럼 저도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재단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국회에서는 청소년 성착취 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김영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 법은 박은혜 씨와 박미소 양의 용기에서 출발한 법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새 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신고 의무를 법제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 이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습니다. 은희가 국회 법안 통과 현장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입니다. 사건 발생 2년 후 서울예술고등학교는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교장과 교사들이 부임했고 투명한 운영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한 재학생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었어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유사한 조직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발견된 문제들은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한국 교육계의 큰 변화라고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후 은희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은혜 씨,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일해보시겠습니까? 체육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요? 네. 선수 보호와 윤리 담당 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은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5년 전 떠났던 스포츠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미소야, 어떻게 생각해? 은희가 미소에게 물었습니다. 언니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나는 언니가 무엇을 하든 지지할 거야. 하지만 또 바쁘게 될 텐데. 언니, 나도 이제 대학생이야.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미소는 벌써 대학교 1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서 피해자 지원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스포츠계를 바꿔줬으면 좋겠어. 언니처럼 피해받는 선수들이 없도록.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희는 다시 스포츠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수가 아닌 선수들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였습니다. 사건 발생 5년 후 국제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국제인권상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박은희, 박미소 자매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위험을 감수하고 조직적 범죄를 고발하여 수많은 청소년들을 구해낸 영웅들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은희와 미소는 전 세계인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상은 저희 자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은희가 수상 소감에서 말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모든 청소년들과 그들을 도운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미소도 소감을 말했습니다. 언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두려움 앞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용감한 자매 진정한 영웅은 이런 것이다. 우리 시대의 진짜 롤모델. 현재 사건 발생 7년 후 박은희는 여전히 청소년 보호재단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재단은 이제 동아시아 최대의 청소년 보호기관이 되었습니다. 박미소는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언니, 오늘도 힘든 하루였지? 미소가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둘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 바쁜 일정이지만 매주 일요일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왔거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럼 또 바빠지겠네. 그래. 하지만 기뻐.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 미소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응. 그리고 미소야. 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언니도 고마워. 언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나도 강해질 수 있었어.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경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7년 전 그 끔찍한 밤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롭고 희망찬 밤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미소가 절망적인 전화를 걸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이 희망의 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언니, 내일도 힘내자. 미소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함께 힘내자.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니까. 맞아, 우리는 영웅이야. 에필로그 진정한 영웅이란. 7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용기 있는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수록된 것입니다. 전국의 중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박은희 언니는 정말 슈퍼 영웅 같아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슈퍼 영웅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 영웅은 특별한 능력이 있지만 박은희 씨는 평범한 사람의 용기로 해낸 일이거든. 그럼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영웅이 되는 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진짜 영웅이야. 이 대화는 전국의 모든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입니다. 박은희와 박미소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족을 지키는 것만큼 숭고한 일은 없다. 침묵은 때로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박미소 같은 아이가 있다면 박은희 같은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아니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관이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여러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박은희와 박미소 자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줄 어른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어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화 1338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